다 받으셨죠, 이제. 이제, 저 논어를 이제는 거의 다 지금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골라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논어를 하나하나 다 하려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도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골라서 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젠 거의 다 끝나서, 아마 이 다음 하면 다 그 논어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뭐 대학이나 중용이나 아주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선 아마 논어가 아마 거의 지금 끝날 단계에 와 있고,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이 논어의 박사가 아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 이제 이 논어라는 책 자체가 체계적이 아니고 전혀 무슨 뭐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이걸 갖다 좀 더 통일적으로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좀 공부를 하려면은 그냥 책만 읽어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주로 이제 주제별로 이것이 이런 주제에 속한다, 저런 주제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논어 자체가 분류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기장이 있고, 수리장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마지막 장에 들어오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 잠깐, 제가 종종 약간 외도를 좀 하거든요.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곁길로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 이번 여름에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마카오, 홍콩,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폴란드를 갔었거든요. 갔다가, 그 다음에 비엔나, 살츠버그, 이태리아, 플로렌스 이렇게 해서 왔는데, 한 가지 제가 제 여행기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크라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폴란드에 이 크라코라는 도시가 옛날 폴란드의 옛날 수도입니다. 지금은 와르소가 그게 수도인데, 그래서 아주 고색 청연한 그런 우리나라 말하면 경주 같은 그런 곳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유수가 깊은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의 이 특이한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문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죠. 코퍼니쿠스 아주 유명한 우리 다 알죠. 천동설, 지동설. 그래서 이제까지 천동설을 믿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지동설이다. 근데 이런 코퍼니쿠스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서 코퍼니쿠스가 공부를 여러 군데서 대학을 4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는데, 첫 번째 들어간 대학이 바로 거기 크라코에 있는 야글레니온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학교를 했어요. 근데 그 학교가 1300년대 이미 세워진 학교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도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는 걸로 생각이 되지, 지구가 돈다는 게 생각이 전혀 안 돼요. 역시 해가 솟아오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말이 맞죠? 지구가 뜨고 지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생각은 sunrise, sunset 이것이 우리의 perception,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느껴요. 근데 물론 과학적으로 그건 이제 맞지 않지만, 근데 왜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를 쓰질 않고 아직도 우리가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이런 말을 써야 이 시인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고요. 만약에 그 해가 뜬다, 해가 진다는 말이 없어지면은 시인들이 글을 못 써요. 그렇죠? 아니요, 지구가 뜬다. 그래가지고 그 가슴에 올려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들에게는 참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느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과학적인 이성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감성의 세계에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에. 근데 이런 태양이 그 해가 우리를 도우는 게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전복이 된 상태인데 이런 식의 혁명적인 순간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차축 시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칼 야스파스가 Axial Age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800년 이 근처에서 완전히 인간의 정신 문화가 서로 획기적인 전환을 했거든요. 공자가 그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칼 야스파스가 그때 그 당시에 등장하는 인물들 뭐 많은데 그 중에 그 노자, 장자, 뭐 석가 뭐 이런데 그 당시 그 엑시얼 에이지에 속했던 그런 인물이 공자였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과학적인 어떤 그 혁명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혁명도 이렇게 완전히 그 우리가 생각을 뒤바꾸는. 근데 그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하나 획기적인 말을 했는데 물론 그런 말 많이 했겠지만 제가 이제 그 기억나는 것이 자꾸 이제 예수님이 야, 너 이웃을 사랑해. 너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래 이웃을 사랑해. 이웃. 그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Who is my neighbor? 그러니까 내 옆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이웃인가? 우리 집 옆에 next door. 근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의 답변이 굉장히 획기적인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요. 근데 그 대답이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늘 제 가슴을 두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너 이웃이 바로 너 바보같이 너 이웃도 몰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지.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자, 내 생각에는 이 중에 누구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바로 그 유명한 그 사마리아 굿 사마리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뭐 피해를 보고 저쪽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거기에 사도행도 지나가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이제 치료해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예관에 재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누구가 이웃이 되어 주었겠느냐? 그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이것이 정신적인 코퍼니쿠스 혁명적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를 해왔는데 예수님의 그 정의는 아니다. 우리가 이웃을 알려면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것이 참 이웃에 대한 정신이다. 이렇게 완전히 전환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코페르니쿠스를 읽으면은,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우리 지구가 이것이 우리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지요. 정말 천재인데, 이렇게 우리 사고에서 이렇게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생각의 혁명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역사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21세기가 제2의 차축 시대다. 그래서 Second Axial Age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와서 서구 문명의 과학과 이성과 기술 문명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이제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이걸 갖다가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서 읽는 공자가 달라야겠다. 또 21세기 읽는 노자가 달라야겠다. 이제까지 읽어오던 식의 공자, 노자, 장자, 예수까지도 21세기 이후로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읽어야지만 우리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가 제대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조금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토마스 쿤 같은 과학자가 썼는데, 우리 정신세계도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아주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라면 파니카가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저는 그분이 제자니까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믿죠. 그런데 다른 분들이 파니카를 평가할 때 he's one of the prophetic thinker of 21st century. 그러니까 일종의 second axial age에 속하는 사상가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태리에서 모였던 모임도 이 파니카 100주년 올해가 이제 그분이 1918년에 났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가 바로 이제 센테니얼,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학교도 모이고 하는데, 이번에 플로렌스 이태리에서 거기서 모였었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금 공자를 읽으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논어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선 16장 10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면, 이 공자가 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한문을 위에 써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말로 음을 거기다가 달았는데, 그대로 읽으면 한문이 너무 어면 한문을 몰라도 괜찮아요. 공자왈, 공자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공자왈하고 군자, 이 군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군자, 유란 건 있을 유자거든요. 군자유, 구사. 군자는 9가지 사자가 생각사자죠. 그런데 이게 생각한다는 뜻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바란다. wishes.
영어로 말하면 wish, I wish. 그래서 구사가 있다는 거예요. 9가지의 wish. 군자에게는 이 군자라는 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인데 우리가 하도 군자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원래 이 군자가 임금 군자 아닙니까? 임금, 이 아들, 자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the children of royal family, 그러니까 princess 뭐 이런 noble family 이런 뜻인데 공자가 또 일종의 코퍼니쿠스 그런 혁명을 했어요. 이 단어를 갖다가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군자는 어련히 그래 군자 임금이고 나라의 가장 높은 로얄 패밀리 거기에 속하는 자녀들을 군자라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와서 군자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오 성인 군자지 너 군자지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무슨 뭐 자기가 무슨 자기 왕의 아들이고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시프트가 언제 생겼느냐? 이 공자가 혁명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군자라는 뜻이 임금의 아들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왕실의 무슨 뭐 속하는 그런 귀족 계급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군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인물을 우리가 표현할 때 군자다. 정말 noble person.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uperior person. 근데 이 영어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번역합니다. 이 원래 옛날에는 20세기 초반기에 이 유교 경전이라든가 논어 이런 것이 다 이 서구에 들어올 때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군자를 아더 웨일리라는 학자가 젠틀맨 그랬어. 근데 지금 말은 뭐 누구든지 ladies and gentlemen 다 젠틀맨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19세기나 18세기 때 영국의 전통에 의하면 젠틀맨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더웨이는 그런 식 생각에서 전통적인 영국적인 젠틀맨, 영국 신사 그런 생각의 틀에서 번역할 때 군자를 젠틀맨 번역했지만 요즘 와서는 다 이걸 superior person 이것도 맨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뭐 페미니스트가 왜 그게 항상 남자냐 뭐 여자냐 그러니까 person superior person 아주 근데 superior 그 뜻이 혈연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요즘 말하면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 뭐 음수저를 타고난 사람, 뭐 그런 사람 뜻이 아니고 그 퍼스널 캐릭터가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인격이라든가 품성이 아주 노블하다. 그래서 superior person 그렇게 번역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식의 그 생각을 도입한 분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 이전에는 전혀 군자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공자가 왜 이 군자를 꼭 그렇게 쓰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 계급에 속한 그런 개념의 군자를 해방을 시켜서 누구든지 군자가 될 수 있다. 길거리에 가면 아무나 다 potential superior person
이게 다 우리가 다 포텐셜, 우리가 다 군자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군자까지 못 갔지만은 군자적인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그 공자의 아주 철저한 주장이 인간은 누구나가 다 군자 될 수 있다. 그게 날 때부터 군자라는 게 아니고 인간이 나서 노력하면 누구든지 다 군자가 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그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700년 그 사이 그때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혁명적인 것이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군자를 함부로 네가 그렇게 이게 귀족 계급에만 쓰는 군자를 갖다가 저렇게 쓰니까 이게 말이 돼? 당장 사회적으로 아주 그 비난을 받아서 있는 그런 말인데 공자가 과감하게 이런 군자의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시켰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군자가 9가지의 wishes, 9가지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죠. 시라고 하는 거. 시. 사람은 누구나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는 세계에 있습니다. 봄의 세계. 그러니까 공자가 철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에부터 출발해요. 그 군자의 모습이 그렇게 막연하게 형이상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평범하게 누구나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9가지 wishful thinking. 첫째는 우리가 다 볼 줄 알아요. 보는데 그 봄에 있어서 시, 사, 명. 이 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clarity, bright. 저 명자가 왜 그렇게 이 한문에 이게 일자가 낮일자죠?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건 달이죠? 해와 달이 같이 있으니까 밝을 수밖에는. 그래서 이게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bright, clear. 그러니까 그 내가 군자가 되면 군자로서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을 아주 분명히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두 번째, 시 그러면 청이죠. 우리 시청각 교육 그러면 참 재밌어요. 시와 그 다음에 청입니다. 드럼의 세계, 봄의 세계가 아니라 드럼의 세계에서 청사총. 들을 때에 그 드럼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것. 내가 들었을 때 그 드럼을 아주 클리어하게, 그것이 내가 바라는 거다. 근데 듣는 이 총자가 굉장히 총명하다든지 좀 깨끗하다든지 아주 맑다든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때 그 드럼이 그렇게 맑고 클리어하고 깨끗한, 그렇게 착 귀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요, 이 귀가 저도 점점 이게 뭐 들리는 게 별로 신통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이런 말 해요. 저하고도 한 1년 선배인데, 요즘 뭐 이렇게 듣는 것이 통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그런 대로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그 중에 제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말이냐? 내 마누라 말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래요. 진짜 우리 사람이 말하는 거나 뭐 이게 뭐 의뢰이 잔소리 하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내 마음 자체가 그걸 오픈하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그러셔.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다 귀도 어둡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아이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그 우리 사람이 자꾸 짜증을 내요. 2번, 3번 얘기를 하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의뢰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엉뚱하게도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군자가 되려면 아직 제가 모르는 거죠. 예, 군자가 되려면 자기가 그 드럼이 아주 클리어하고 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이죠. 이 색이란 뜻은 안색. 여러분 얼굴 색깔을 말할 때 안색이 좋다, 뭐 안색이 나쁘다. 이 색을 말할 때 색, 사, 온. 이 온은 따뜻하다, 너그럽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 색깔이 우리 내 표정이랄까 나타내는 그 모습이랄까 그 안색이 항상 온화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고전에 모사공. 이 모자는 용모란 뜻이지 얼굴뿐 아니라 우리 전체의 모습을 갖다가 용모라고 합니다. 용모를 내가 어떤 용모를 가질까? 우리가 항상 그 자기 용모에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한국에서는 말이죠. 이 성형수술이 뭐 세계에서 최고로 그냥 발달해가지고 그게 플라스틱 서저리는 세계 메카가 지금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뭐 와서 그냥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내 용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내 용모가 좀 더 아름답고 좀 뭐 필하고 그래서 뭐 젊은 사람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계속 이제 이렇게 관심 가지는데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누구든지 인간은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군자가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군자가 원하는 모습은 그 모습이 모사공, 겸손하고 공손한 모습. 내 모습이 남에게 아주 그렇게 교만하거나 너무 이렇게 우쭐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한 모습, 공손한 모습이 내가 되기를 바란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안 믿어요. 왜냐면 내가 나갈 때 내가 좀 목에 힘을 딱 주고 사람들이 나를 아주 우습게 못 보게끔 내 모습을 아주 좀 뚜렷하게 내가 우위에서 좀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모습 나가야지. 그런데 이 군자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겸손하고 공손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게 말이 쉽지만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경. 이게 일사자거든요. 일을 다룰 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다루느냐? 미안합니다. 예. 언사충. 말에는, 우리가 말할 때는 말에는 충이 필요하다. 이게 충이라는 뜻은 sincerity, 어떤 진실성을 말합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충의 글자를 보면은 이게 충자가 마음 아닙니까? 이 conscientiousness, 자기 마음에 자기 중심에 충실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비해서 진실된 말이 되는 것. 그런 뜻이 은사충. 그 다음 사사경. 일을 다룰 때에 우리가 어떤 affair, 이 사람 말은 어떤 일을 말하잖아요. affair를 다룰 때에 그 사물을 다룰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경의 마음.
경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자. 이 경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 글자입니다. 11세기, 12세기에 중국 송나라 때 주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퇴계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퇴계가 50몇 살쯤 됐을 때에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와 있는데, 아주 젊은 그 학도가 찾아왔어요. 이 젊은, 자기보다 30몇 살 아래에 이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 같이 거기서 한 3일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고 머물고 이제 떠나는데, 그 떠나는데 마지막 선물로 준 것이 이 글자를 하나 써가지고 접어서 그 사람에 넣어줬어요. 바로 그 친구가 이율곡입니다. 율곡 선생이 이제 그때 23살 때인가 그때 찾아갔어요. 50이 넘은 그 퇴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한 3일 같이, 그러니까 율곡이 퇴계한테 직접 뭐 이렇게 배운 건 없습니다. 퇴계 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퇴계를 굉장히 자기가 존경하고, 그래서 자기 장인이 성주, 지금 경상북도 성주거든요. 거기에 그 성주 군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 갔다가 가는 길에 그 안동을, 그러니까 들러가지고 도산서원에 가서 이 퇴계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며칠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 퇴계도 굉장히 율곡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고 아주 훌륭한 젊은 학자다. 그리고 또 율곡은 율곡대로 그 퇴계를 존경하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그 글자 하나를 내가 꼭 주겠다. 이 경자를 줬어요. 이게 모든 학문하는 태도가 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경이 뭐냐?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저 막연히 남을 뭐 존경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가장 성실한 태도, 그것이 경이에요. 그래서 퇴계는 이 경자에서 나가서 이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곡은 나중에 경보다 성을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퇴계는 경을 많이 강조하고 율곡은 성을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성이냐 경이냐 뭐 이렇게 다투는데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죠. 근데 이만큼 그 경이 없이는 우리가 무슨 학문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인간의 모든 일을 갖다가 하려면은 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제 그것이 이 공자가 가졌던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다룰 때는 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나 풀이나 뭐 돌이나 이게 다 모든 것도 다 우리가 대할 때 거기에 대한 경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외심. 그러니까 하다 것 없는 그런 일들도 그 속에 어떤 우리 마음속에 경이 있어야지만 그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사문,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지. 의심이 날 때 생각하라. 의심이 날 때 내가 정말 의심이 날 때 해야 할 게 뭐냐? 물으란 말이야. 의사문, 의심이 날 때 묻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냐. 의심나면 다 묻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의심나면 안 물어요. 특히 길 찾을 때 우리 집 사람은 잘 물어요. 나는 절대로 안 물어요. 왜 그래요? 고집이지. 네. 근데 이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입니다. 이게 되게 몰랐다. 물론 남자가 다 그렇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남자들이 똥고집이 있어가지고 이 별로 그렇게 묻질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들은요 솔직해서 가서 묻자 이거야. 뭐 체면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날 때는 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게 내가 그런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지. 아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요즘은 그래도 뭐 GPS 좀 나. 옛날에 그거 없을 때는 지도 한 장 가지고 밤낮 그거만 써도 안 물어요 내가.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보면 역시 그 자기 마음의 자세가 그런 의문이 날 때는 물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간단한데 그렇게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자기 자신의 마음의 태도가 그런 자기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조금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물을 줄 알려면 용기가 없으면 못 물어요. 아, 난 겁이 나가지고 아무나한테도 뭐 어떻게 얘기를 해. 근데 the sense of courage. 그래서 자기가 그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어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물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군자가 되려면 물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건 뭐 농담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저기 약속한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단 말이죠. 4년도 아니고 4년 생각해요. 이거 뭐 거기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40년을 헤맸단 말이죠. 거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왜 그랬을까? 묻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다고 하는 것이 참.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물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모르면서도 안 묻잖아요. 근데 이 군자의 태도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날 때는 내가 묻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분사난. 기막힌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잖아요. 분이 막 생길 때, 분이 날 때 무엇을 생각할까? 사람이 분이 나면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분이 날 때에 난을 생각하라. 어려움. 이 난이란 게 이 분으로만, 이게 분노가 폭발했을 때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뭘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은 그 결과로 어떤 난제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를 생각 안 해. 근데 다 터진 다음에 이제 생각하니까 이게 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자 자신이 경험한 겁니다. 나도 이게 분이 날 때, 화가 날 때 먼저 내가 이 결과가 어떠한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생각을 해보자. 그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분을 내야 될 거다. 이게 참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거 정말 이거 굉장히 잘 알려진 말인데 견덕사의
이 견자는 볼견자죠. 덕은 이익이란 말이죠. 얻는단 말이죠. 견덕, 어떤 이익이 자기 눈앞에 딱 왔다는 말이죠. 야, 이게 지금 나한테는 일생의 오퍼튜니티. 지금 백망장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게 견덕, 어떤 이익이 생김을 내가 봤을 때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사의. 의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공자의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자의 기도예요. 자기가 이게 군자가 돼서 정말 군자가 돼서 자기가 바라야 할 거 9가지인데 그 마지막이 지금 이렇게 일확천금이 막 쏟아지는 판인데 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놀라운 기도입니다. 내게 뭐 일확천금까지 안 가더라도 적은 이익이라도 그 이익이 닥쳐왔을 때 먼저 의를 생각하라.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시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짧은 건데 17절의 2가 이게 가장 뭐 간단한 것이 짧은데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먼저 읽어보시죠. 아마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구절 같은데 자왈, 성상, 거냐, 섭상, 오냐. 이 공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성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섭이 서로 간에 간격을 멀리 해준다. 자, 여기에서 이 성과 섭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성이 뭐냐? Human nature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 노할 때부터 타고난 게 그게 Human nature 혹은 성품, 성격 이런 걸 다 본성, 이 성자가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nature 날 때부터 타고난 것. 그리고 섭이란 것은 우리가 연습한다든지 뭐 실습한다든지 뭐 습관이라든지 그럴 때 practice 이게 이제 섭이란 말이에요. 실천적인 그런 practical aspect. 그런데 성과 섭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인간 이해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다 날 때는 똑같이 이렇게 뭐 IQ라든가 무슨 뭐 인간의 성격이 똑같이는 아닌 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군자같이 그런 사람도 되고 어떤 사람은 도둑놈이 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범죄자가 되고 그런데 자 이런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공자도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과 섭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뭐가 있을 거고 난 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실천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러면 공자가 인간을 갖다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했느냐 악하다고 생각했느냐 뭐 선하지도 악하지도 중성이라고 생각했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이 많은데 우선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 악하다
하고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 구절을 많은 사람이 인용합니다. 공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이해가 뭐냐? 인간은 날 때부터 타고난 성은 비슷비슷해. 근자를 썼잖아요. 꼭 같단 말은 안 썼어요. 그 기계적으로 꼭 뭐 IQ가 다 130 이렇게는 안 되니까 날 때부터 우리 타고난 어떤 본성은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근자라서 서로가 근사하다. 그런데 through practice we became far apart. By nature, human beings are alike. Through practice, we are apart from each other.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실천의 단계에서 섭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가져줬는데 이것이 그 유교 전체의 전통에서 아주 흐르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주제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이 있다면 그 성은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은 크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실천과 행동과 노력에 따라서 이것이 갈라지는 거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언젠가 농담 삼아 어떤 젊은 음악가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뉴욕에서 이제 아침을 먹고 바이올린 턱 메고 나가서 이제 카네기홀을 찾아가는데 그 나이 많은 신사한테다가 물었어요. 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카네기홀을 갈 수 있게 될까? Practice, practice, practice. How to get to Carnegie Hall? Practice, practice, practice.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Practice, practice, practice. 그게 뭐 카네기홀을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난 게 아니고 결국 그 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잣대가 우리가 프랙티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이다 그런 뜻인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날 때부터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했어요. 공자도 인정했는데 이 공자는 인간이 날 때부터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이제 논어를 다 거쳐왔는데 공자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누구나 다 뭐를 가지고 왔죠? 이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인이죠. 인인데 이런 게 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덕목이고 인간이 누구든지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직이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공자가 말했어요.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인간은 날 때부터 누구든지 중국어로 말하면 이 지혜라는 게 이것이 그럼 이 직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전번에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날 때부터 직이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말 하면 이게 뭐 바르다, 곧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부러지지 않고 이게 뭔가 또 바른 것, straightforward.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제 uprightness, uprightness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아주 곧답니다. 인간은 악하고 선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바른 걸 보면 바르게 이게 바르다, 이게 굽었다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곧고 무엇이 굽은지, 그러니까 선과 악을 말하기 전에 인간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capacity,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고든 건 곧게 굽은 건 굽게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이 직에 대한 예가 나오죠. 이제 어떤 예가 나오냐면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한 번은 공자에게 어떤 잘 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는 이 직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웃집 양을 훔쳐갔잖아요. 훔쳐갔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비행을 경찰에 가서 자기가 위트니스 쓴 거예요. 응? 이만큼 이게 직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공자가 그래, 야, 진짜 너희 말은 정말 훌륭한 말이다.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비행을 경찰에 가서 위트니스를 써가지고 아버지의 비행을 그렇게 보도할 정도로, 그 정도면은 상당히 직을 잘 배운 그런 말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지만이 맞죠. 그런데 공자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공자가 하는 말이, 그래 좋아, 너희 마을에는 그런 사람이 직인데 우리 마을은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가려주고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가려준다. 여기에 직이 있다. 이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자가 생각했던 직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평면적인 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Confucian ethics, situation ethics, contextual ethics, 이게 유교적인 윤리가 우리가 사실 너무 우리가 조선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그걸 못 봤지만 실제로는 공자의 윤리가 굉장히 플렉시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무슨 메커니컬리 딱 이렇게 고정해 가지고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비행을 덮어주고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아버지의 부족함을 가려주는, 여기에도 직이 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 직이라는 건 우리가 바른 것만 봤는데 그 발음이 때로는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거든요. 우리 옛날 다 들었지만 공산주의 세계에서요, 아들이 아버지의 비행을 당에다가 고발하고 아버지는 아들 당에다가 고발하고, 만약에 우리가 직을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 고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런 마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때로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또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더 깊이 생각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물론 그 말은 꼭 우리가 글자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의 비행을 무조건 다 덮어주라든지 또 아버지가 아들의 비행을 무조건 다 덮어주라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도 이 친구가 자기 마을의 직이 뭐 훌륭하다고 하도 이렇게 어시대고 자랑하니까 한마디 뻥하고 해준 거예요. 그래, 너 직 좋지? 우리 마을은 그렇지 않아. 때로는 아들이 아빠를 숨겨주기도 하고 비행을 해주기도 하고 아빠가 아들을 감싸주기도 하고 여기에도 직이 있다는 거예요. 9번 가운데도 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 말이 이게 우리가 곧다는 뜻이 이 세상을 곧게 해주는 것이 다 고든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저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저기 금문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가 흔들흔들해요. 근데 이게 흔들흔들해야 돼요. 이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딱 곧아지면은 이게 부러지고 말아요. 이게 흔들흔들하게 굽을 줄 알기 때문에 바른 것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융통성이 발음을 유지해요. 높은 캘리포니아 지진이 많아가지고 제가 거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데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이 건물이 몇 도 가량은 움직이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든지 저렇게 움직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 융통성을 줘야지 건물이 넘어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전혀 그냥 곱게만 쫙 올리면 무너져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곧게 하기 위해서는 굽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윤리가 우리 이제까지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곧다는 뜻이 여러 가지 함축성을 가지고 있고 그 곧음의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집단적인 혹은 가정과 집단과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정말 삶을 곱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이런 구분 가운데서도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공자를 잘못 해석하면 너무 이렇게 리걸리스틱하게 해석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참 공자가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직을 해석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그 인간이 날 때에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났어요. 우리가 직을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네 인간은 누구든지 날 때부터 직을 가지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가 비슷해요.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섭이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맹자에게 넘어가면 맹자는 철저하게 right wing. 공자는 직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맹자는 인간은 날 때부터 선에 훨씬 더 푸시. 공자의 입장을 좀 더 낙관적으로다가 아주 optimistic해요.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한 거다. 인간의 성은 선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맹자가 300년 BC 그때가 중국이 형편없을 때예요. 춘추 전국시대에 이놈이 저놈을 죽이고 저놈이 이놈을 속이고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었던가? Highly optimistic about human nature. 이건 정말 저는 항상 이게 정말 이런 우리가 그런 생활 가운데 살면서 인간은 다 악해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맹자는 철저하게 인간의 선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그보다 한 200년 후에 나오는 순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구든지 악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악설 날 때부터 인간은 휴먼 네이처가 evil. 그래서 순자를 이제 left wing, 맹자는 right wing. 이렇게 해서 이제 유교 전통이 흘러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순자가 패자가 되고 맹자가 승자가 돼요. 그래서 orthodox, 정통적인 유교의 입장은 맹자가 차지합니다. 성선설이 이겨요. 이기는데 뭐 이긴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순자의 생각을 유교가 받아들으면은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순자는 그래요. 인간이 다 악한 건 아니지만 날 때부터. 근데 순자의 성악설을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해요. 그 말은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다 그런 뜻은 날 때부터 다 악하니까 우린 다 악인, 응?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은 있다고 인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맹자나 순자 둘 다가 인간이 날 때부터 적어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다 가지고 나왔는데, 맹자는 그걸 잘 살리면은 인간이 다 선하게 되는 것이고, 순자는 인간이 좀 그런 능력은 있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악하게 돼. 어린 애들을 디스플레인 안 시키고 내두면 다들 그냥 속 greedy, 그냥 훔쳐오고 가져오고 그냥 자기 욕심 부리고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게 휴먼 네이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 욕심대로 하잖아요. 뭐 드라이브 할 때 경찰이 저기 서 있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한 60마리 가요. 아무도 떨면 80마리 쳐요. 인간의 휴먼 네이처. 그래서 순자가 볼 때는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네이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악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맹자는 아주 강하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성선설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한번 봐라. 우물가에서 애들이 놀다가 옛날에 요즘은 우물이 뭐 다들 수도가 있고 뭐 하지만,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영덕에서 자랄 때 우리 시골에 가면 우물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공동 우물이 있어요. 집집마다 좀 잘 사는 집엔 자기 집에 우물이 있지만, 대개 그 마을에 그 공동 우물에 가서 물 기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가져오고 그러지. 근데 그 우물가에 애들이 와서 놀다 보면 우물에 빠져요. 근데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봤을 때 쫓아가서 그 애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졌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 이제 엠피리컬, 굉장히 맹자는 어떤 이론적으로도 인간의 마음이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천적으로 엠피리컬하게 그런 증거를 내보이면서 인간의 선함을 갖다가 증명해요. 여하튼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 그냥 철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끝나고 나면 좋은데, 이 문제가 항상 소셜 폴리티컬 필로소피하고 연결돼요. 인간의 네이처가 선하냐 악하냐 중성이냐, 이것이 정치 구조라든가 사회 구조를 갖다가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민주주의 제도가 이렇게까지
이제까지 물론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악점이 많지만 이만큼 서구 민주주의 제도가 지탱해온 것은 서구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인간은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봐도 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마고 데이 아주 전통적인 중세의 신학의 중요한 것이 이마고 the image of God. 이것이 인간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랐다.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반면에 인간은 누구나가 뭡니까? 다 원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I'm a sinner. sinner. 그래서 기독교는 오리지널 sin. 날 때부터 죄인임. 이거 어린애가 낳는데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 때부터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교 사상은 의인이 가능해요. 군자도 가능하고 성인도 가능한데 기독교적인 인간과는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어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바울이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단지 우리가 희망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화, justification, 우리가 의인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전혀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날 때부터가 다 이거 유니버셜, 이 오리지널 신을 말하는 아주 그건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오바마도 죄인이고 클린턴도 죄인이고 트럼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하냐 말이죠. 어떤 사회 제도라든가 정치 제도를 만들 때 그러니까 물론 이 서구 민주주의가 로마나 옛날부터 있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계속될 수 있게끔 밀어준 것이 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생각은 인간이 다 누구든지 의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아무런 이 보장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윤영준 박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윤영준 박사님이 저 뭡니까? 제임스 메디슨 헌법에 우리가 다 에인절 인간이 다 천사 같으면 법이 필요 없어. 헌법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왜 서구 사회에서 일찌감치 어떤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삼권 분립이라든가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 클린턴은 조금 예외가 돼, 오바마는 조금 예외가 돼 이랬으면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 누구든지 다 죄인이니까 아무리 잘난 척 해도 그것도 죄인이야. 그래서 그런 어썸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인간을 믿을 게 아니라 제도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시스템을
The system works. 근데 이 6.25 전통은, 물론 6.25 전통도 경국 대전이니 우리 조선조에 그런 걸 많이 만들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잘 교육을 시키면 성인 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더 믿는 거예요. 제도보다는.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수신. 그래서 수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수신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군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유교의 철저한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꼭 선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직을 가지고 났으니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잘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은 누구든지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예외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철저하게 워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조선조의 모나르키 이게 그러니까 왕을 예를 들면 서구 제도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가지고 혹은 뭐 중임 8년에 한 번 이렇게 갈아치우고 이걸 해야지 그 사람을 믿고 계속 둘 수는 없다. 이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유교적인 전통은 임금이 훌륭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시진핑이가 왜 중국에서 요즘 시진핑이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구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을 갖다 그렇게 뭘 믿고 저렇게 세웠을까? 진시황 새로운 진시황이 생긴다. 또 뭐 대통령 이후로 가장 권력자로서 지금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중국적인 멘탈리가 다릅니다. 이 서구적인 그 기독교적인 멘탈리티 속에는 everybody is a sinner. We all have an inclination to do evil, regardless.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버라고는 신학자, 정치 사상가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학자인데 1892년에 태어나가지고 1971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특히 정치 사상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분의 말이 많이 인용돼요. 그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서구에서 디모크라시가 이렇게 절대 불가피하게 필요하냐 하는 것을 아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man's human capacity to do good makes democracy possible. Human inclination to do evil makes democracy necessary. 인간이 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디모크라시가 가능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inclination to do evil,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악으로 기울 수 있는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아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인간의 어떤 사람은
의만 행하고 절대로 불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다 한쪽으로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we have a capacity to do good. But on the other hand, we all have inclination to do evil. 어떤 환경이 잘못되면 우리도 때로는 뭐 세금도 좀 쏟을 수 있고 좀 이것도 좀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인간이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나약성이 있기 때문에 디모크라시가 불가피하다. 여러분 제임스 콤이라고 FBI 디렉터를 하다가 저 클린턴 쫓겨난 목자리사 있잖아요. 제임스 코미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뭡니까? 타이틀이 A Higher Authority. 그래서 그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는데 그 책 속에서 코미가 이 구절을 인용해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디모크라시의 결정적인 바탕이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누구든지 다 불의로 떨어질 가능성을 다 가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세이프티 뭡니까? 이게 블랭켓. 그런 제도로서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메디슨 같이 우리가 다 엔젤이면 이게 필요 없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걸 막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권력의 분립이라든가 이게 뭐 선거 제도라든가 뭐 이게 임기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한 것이 그걸 미리 우리가 다 알고 인간은 예외가 없이 근데 중국은 예외가 있단 말이죠. 시진핑은 그러면 될 수 있다. 앞으로 뭐 한 20년 해도 괜찮아. 이런 멘탈리티가 여기는 안 생겨.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밑바닥에 이런 컨퓨션 그런 엔트로폴로지 인간적인 이해가 깔려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도시면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뭐냐면 민주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정치 사상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왕국은 절대로 민주정치가 아니고 이 표본이 어디서 나느냐면 중국의 연임금, 순임금입니다. 야오슌. 그러니까 이 말들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은 연임금, 순임금 때에 우리가 참 백성이 평등하고 정의롭고 다 잘 살고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연임금, 순임금의 본을 받아가지고 그 이상을 갖다가 실천해야지만 그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 시진핑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 박수치고 그럼 시진핑 앞으로도 계속해.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가 그 동아시아의 멘탈리티는 상당히 어필합니다. 그러니까 철인 군주. 그러니까 조선도 그랬지만 임금이 되면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와가지고 경연에서 그 유학들이 와서 이제 강연하고 거기서 질문하고 그 대화하고 왕을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런 철인 군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모시는 군주가 그러니까 이 조왕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인지 지금 이 임금을 갖다가 철인 군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하는 거지. 다 없애버리고 민주정치 하자 그런 것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기본적인 월드뷰 이것이 이게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던 우리 그 사고하고 서구적인 기독교적인 사고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인간 이해에 대한 그 해석이 정치 구조나 정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리고 제가
이왕 휴먼 네이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죠.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루는데 대개 정리를 하면은 이래요. 맹자같이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 또 근데 순자도 그건 믿어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없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다만 psychologically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악으로 기울을 경향이 있다는 뿐이지 인간은 그런 선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성악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야, 그런데 저놈은 날 때부터가 뭐가 잘못됐느냐. 희망이 없어. 싹수가 노래. 아예 저런 친구는 날 때부터 이불이야. 이건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성품이 아주 선하다.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게 나오고 왜 어떤 사람은 악하게 나오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설명하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능한 이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때로는 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할 수 있다. 양쪽으로 다 가지고 있다. 중성이기 때문에 휴먼 네이처 뉴트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나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제도를 우리가 형성해 왔는가 보면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역시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이제 이것도 하나 재미있는 얘기니까 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죠. 17.3에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건데 자왈 유상지 여하우 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인텔리전트, 가장 똑똑하고 가장 스투핏한 사람들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어중간한 저 같은 사람은 항상 바꿔요. 근데 요즘은 제가 살 때는 제가 조금 스투핏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집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당신은 아직도 그 못 바꾸고 있냐고. 야, 그럼 나는 진짜 하우 가장 밑바닥에 희망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바꾸지 않는 사람이 정말 the highest intelligent 그리고 가장 lowest being 이 두 척만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니까 대개 80~90%의 사람들은 이 중간에 미치니까 이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바꾸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하우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역시 공자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간이 바꿀 수 있다. 대개는 거의가 자기를 바꾸고 수양해서 소위 말하면 수신을 통해 가지고 self transformatio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무리 의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의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grace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고 거기에서 새로운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공자는 그런 인간이 자기를 바꿀 수 있는 self transformation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거기에 대한 이 블루프린트를 내놓는데 그게 바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이 대자란 말은 어른, adult, the great, 학이라는 말은 learning에서 the great learning 혹은 adult learning 그런데 소학, 여러분 들어봤죠? 여기에 비해서 소학이 있습니다. 소학은 elementary learning. 주자가 12세기 때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간 건 이제 초보자가 학문을 할 때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소학이라는 걸 썼고 이 대학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양은 굉장히 짧은데 그 내용은 상당히 프로파운드해요. 그래서 이 소셜 비전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바꾸고 자기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나 혹은 평천하, 천하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단계의 아주 클리어하게 8단계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대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끝나면은 이 대학의 8단계를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물, 취지,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8개 단계입니다. 이 8개 단계를 이게 이제 그 소셜 비전입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8개 단계를 거치면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선조에 보면은 율곡이 제가 좋아하는 분이 저는 사실 영남학파니까 퇴계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퇴계도 좋아하지만 어떻게 하면 율곡을 많이 해가지고 저 강원도 저기 잠깐만 저는 오죽헌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율곡이 저 퇴계를 무척 존경하지만 퇴계보다 조금 다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율곡이 죽기 전에 그 선조 왕한테다가 뭘 바치는데 책을 하나 써서 바쳐요. 그게 바로 성학집입니다. 이 성이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것인데 그런 거룩이 아니라 이 성학이라는 말이 유교 학문 전체를 그때는 다 성학이라고 그랬어요. 성학을 집요 완전히 축소해가지고 그 임금에게 바치는데 그 이유가 겁니다. 간단해요. 임금이 이걸 읽고 이것대로 하면은 정말 이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되는 거다. 이 퇴계도 죽기 전에 그 성학 10도 10개 다이아그램을 그립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바치는데 이 성학 10도가 그래서 10도가 이제 10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유학 전체를 갖다가 이게 도표로다가 다이아그램을 그려가지고 그걸 바친다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걸 왜 했을까? 그 이유가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도자가 이걸 읽고 셀프 트랜스포메이션, 자기를 바꾸고 자기가 정말 대학에 보는 그 소셜 비전대로 따라가면은 틀림없는 성인 군주가 될 것이다. 이걸 철저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전은 그게 안 믿어요. 야야야 쓸데없어 하지 마. 다 누구든지 저렇게 또 트럼프같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이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조에서는 이 유학자들도 그걸 믿었거든요. 철저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해 그렇지 하기만 하면은 임금과 신하가 이 길을 따른다면은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나 가족이나 다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유학이 유교 전통이 인간의 자기 변화를 갖다가 철저히 믿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그런 전통이
자, 그런데 서구 2000년간, 서구 아니라 이 동아시아 200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어떤 분들은 실패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실패가 있지만 그 중에도 때로는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있었다. 조금 낙관적인 보는 태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 기본적인 인간의 차이가 이런 두 가지 제도를 가져오는데,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디모크라시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디모크라시가 인류가 걸어가야 할, 인류가 뭐 이렇게 최고의 이상이다. 그 후쿠야마 같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금 스탠포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조짐에서 있다가 뭐 프리스톤 갔다가 지금 거기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 근데 이 친구의 쓴 책이 바로 그겁니다. 헤겔리안 이게 에볼루션, 이 역사가 점점 변천해 가지고 가면은 서구 역사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서 결국 서구적인 마들의 그것이 마지막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또 의문을 푸습니다. 그건 굉장히 서구적인 마들이에요. 과연 그것이 인류 역사가 마지막 가야 할 The End of History. 그 책이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제 우리가 그런 헤겔리안 마들을 가지고 인간 역사를 해석하면 서구적인 민주주의가 마지막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크리티컬한 그런 시각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힘든데, 특히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도 그러잖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마지막에 뭡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디모크라시가 아니고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역시 인간이 세운 어떤 제도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결론입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만 이 정도로 제가 이 다음 건 다음 달에 남은 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